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기품은 마음의 여유에서 생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영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아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그 중심에는 바로 마음의 여유와 기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기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기품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얻는 방법과 기품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기품과 여유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함께 여행하는 동안 즐거움과 깊은 생각이 가득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때 부처님이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던 길에 마주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바쁨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려는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원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아 봐. 그 말에 깊이 생각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갇혀있던 부담과 염려를 놓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기품은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며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아라. 첫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현명하고 자비로운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과 함께 산책하며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아, 기품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은 제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동심의 호수와 같아요. 물결이 침묵하고 맑을 때에야 그 안에 비춰진 하늘과 나무가 아름답게 보이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마음의 호수도 맑고 고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부처님이 바쁜 마음을 가진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제자는 항상 불안하고 조급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물결치듯이 뒤흔들리면 그 안에 비춰진 선한 가치들이 흐려져 보이기 마련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찾아 나서면 산뜻하고 맑은 호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인간관계, 행동, 태도 등의 기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 번은 마을에서 자비로운 부처님이 식사를 나누러 갔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기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헌신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인간관계에 기품을 불어넣어요.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의 기품이 행동과 태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지니면 인생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호수처럼 존재할 수 있다. 기품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에 반영되는 것이다.
마음의 깊이를 키우자. 바쁜 일상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면 인간관계에서 선하고 따뜻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자기 중심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인간관계에서의 기쁨을 형성한다.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 기쁨의 표현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미소가 내 안에서 만발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기쁨은 자비와 이해로운 태도에서 기인한다. 상대방을 존중하자.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나가면 인생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기쁨은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피어나는 참된 아름다움이다. 삶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호수로 남기 위해서는 항상 내면의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 부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기쁨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마치 나무 그늘처럼 인생의 한적함을 가져옵니다. 나무 그늘이 주는 시원함과 같이 마음의 여유도 기쁨을 향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도시로 향하는 길에 한 현대인을 만났습니다. 현대인은 늘 급하게 달리고 있었고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일어나 천천히 꽃들을 감상하며 산책했어요. 그 결과 그의 하루는 여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군요. 부처님은 마음의 여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매일 조금씩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여유를 찾기 위해 단순하게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명상에 몰두해 보세요. 그것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이나 나무 아래서의 독서 등이 마음의 여유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트레스와 바쁨에 휩싸인 현대에서도 마음의 여유는 작은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음의 여유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느리게 흐르면서도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급한 일상에서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정화하는 명상은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낸다. 자연과 어울리며 조용한 시간을 즐기면 마음의 여유가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마음의 여유는 간단한 것에서 비롯되며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쁨은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여유는 단순함과 간소함에서 찾아진다. 바쁜 일상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여유를 찾는 자는 평화로운 마음을 지닌다. 마음의 여유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책이자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은 삶에 더 많은 기쁨을 불러온다. 나무 그늘이 주는 시원함처럼 마음의 여유는 삶의 뜨거움을 차분하게 식히는 샘물이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한 청년이 부처님에게 기쁨을 발전시키는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되어 인내와 인품을 길러가는 여정에서 발전됩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마을에서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어려운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인내와 인품을 길러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돌아와서 주변에 기품을 품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마을에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어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이 한 번은 도시를 지나가던 중 한 소상공인이 도둑에게 털린 일을 목격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상점에 들어가 손해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을에 퍼지면서 부처님의 행동은 모범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다른 이들도 기품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품은 마음의 여정에서 비롯되어 인내와 인품을 길러가는 노력이 그 발전의 시작이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품을 실천하면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기품 있는 삶의 첫걸음이다. 마음을 정화하고 여유를 찾는 명상은 기품 있는 행동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상의 소소한 도움이 주변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작은 기품이 큰 영향을 낳는다. 자연과 어우러진 일상은 마음의 여유를 키우고 그것이 기품의 토양이 된다. 다른 이의 필요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은 기품 있는 삶의 근간이다. 긍정적인 행동은 마음의 여유를 키우며 그것이 기품 있는 삶을 이끌어낸다. 나 자신을 단순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마음의 여유와 기품이 함께 찾아온다. 기품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여정에서 비롯되며 그 여정이 주변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한 번은 부처님이 현대 도시를 거닐다가 한 카페에서 휴식 중이던 현대인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어 다가가셨고 현대인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바쁜 일상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와 기품을 찾기가 힘들어져서요. 부처님은 한 손으로 차잔을 들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어요. 나의 한편이 되어 살다 보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한번 나와 함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가까운 벤치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야기와 웃음 속에서 현대인에게 마음의 여유와 기품을 찾는 지혜를 전하였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이라면서도 옛날과 달라진 것은 많지만 마음의 여유와 기품은 여전히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열쇠입니다. 간단한 일상 속에서도 즐거움과 자비로움을 발견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품이 자연스레 찾아올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현대인은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재미있는 이야기가 현대인의 삶에 더 많은 기품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품은 마음의 여유에서 현대 도시 속에 숨쉬고 있네요. 바쁜 거리 속에서도 피어난 자비와 평화, 어떤 곳에서든 보입니다. 한 잔의 커피 한 모금, 현대인의 작은 행복이 되고 도서관 속 조용한 코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곳이 될 거예요. 지하철 속 여행도 또한 여유의 시작, 사람들의 소음 속에도 마음의 조용함을 느낄 수 있어요. 기품은 간단한 일상에 자리하고 있고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찬 순간이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현대인의 소망은 마음의 여유, 기품의 아름다움, 고요한 밤하늘, 별빛처럼 빛날 현대인의 삶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기품 있는 날새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에 큰 힘이 됩니다.